안녕하세요 여러분, 전경진입니다. 인체 구조와 기능 기초 회부 생리, 오늘이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분비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126페이지 은하출판사입니다. 오늘은 12단원 내분비계의 구조와 기능 보시겠습니다. 자, 책에 있는 본문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내분비계는 신체의 여러 곳의 산재에 있는 비교적 작은 분비선이라고 합니다. 자, 내분비계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니 내 안쪽으로 뭔가 분비를 하는 기관인 것 같습니다. 내분비계가 있다고 하면 외분비계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외분비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따로 이렇게 계통으로 나누지는 않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외쪽으로 분비하는 기관, 눈물샘, 그리고 침샘, 소화샘, 그리고 땀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외분비계는 어땠어요? 분비관이 있어가지고 그 분비관을 통해서 눈물이라든지 땀이라든지 그리고 소화액들을 분비하고는 했는데 내분비계는 분비관이 따로 없다고 해요. 분비관이 없이 직접 혈류에 분비를 한다고 합니다. 자, 뭐를? 호르몬이라는 특수한 기능을 가진 물질을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다. 내적으로 분비관 없이 혈류에다가 뿌린다고 해요. 자, 그 뿌려진 호르몬은 혈류를 타고 전신을 순환하게 되겠죠. 전신을 순환하다가 자기가 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기관에 다다를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요. 다른 기관에 가서 작용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특정한 기관에 가서 비로소 작용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그 특정한 기관을 바로 표적기관이라고 하는 거죠. 자, 내분비계는 인간의 생명 현상을 원활하게 유지하도록 조절하는 작용을 한다.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신경계 배우실 때 우리 몸에 중요 2대 조절계가 있었는데 하나는 앞서서 배운 신경계통이었고 또 하나는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내분비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의 중요한 2대 조절계 하면 뭐다? 신경계와 내분비계다. 자, 그리고 호르몬의 기능. 아까 호르몬이 내분비계에서 분비하는 특수한 기능을 가진 물질이라고 했어요. 자, 이 특수한 기능을 가졌다라고 하는 호르몬이 어떤 기능을 하냐? 자, 어떤 호르몬은 인체의 발육과 성장을 돕는 호르몬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호르몬은 생체의 내부 환경을 조절해 준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스트레스와 감염에 반응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식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들이 있다. 라고 해서 호르몬의 기능을 4가지로 나타내 보았는데 이게 딱 오지선다 내기 좋은 문제죠. 그죠? 그래서 호르몬의 기능이 다음 중 아닌 것은 하면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내분비계 호르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교과서 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전반적인 기관에 내분비계에 해당하는 기관과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지 전반적으로 한눈에 한번 살펴보고 세부적으로 책을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126페이지에 내분비계 구조 그림 125번이라는 그림이 있긴 한데 조금 보기 쉽게 다른 그림을 가지고 와 봤어요. 자, 책을 보셔도 되고 이 그림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 내분비계에 해당하는 기관에는요, 뇌하수체, 그죠? 우리 신경계에서 배웠어요. 뇌하수체는 어디에 달려있다? 시상 하부에 매달려 있죠. 땅콩같이 2개가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뇌하수체 앞쪽에 있는 건 전엽, 뒤쪽에 있는 건 뇌하수체 후엽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갑상샘 있습니다. 갑상샘은 우리 후두 바로 아래의 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나비 모양의 호르몬 분비 기관입니다. 자, 갑상샘과 세트로 오는 게 있죠. 부갑상샘, 갑상샘이라고도 하고요. 갑상선이라고도 합니다. 갑상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자가 한자예요. 샘은 우리 고유의
단어이지요. 말이지요. 자, 부갑상샘은요. 갑상샘의 후면에 붙어 있어요. 앞쪽에선 보이지 않고 우리가 뒤쪽에서 봤을 때 볼 수가 있어요. 4개의 갈색의 점 같은 분비기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장, 우리가 췌장이라고 배웠죠. 소화기관에서 소화기계에서 배웠는데 췌장은 췌장액을 분비하는 소화기계에 속하는 기관이면서 또 내분비계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계의 기관이기도 하다라고 해서 혼합형 분비선이라고 엄청 중요해요. 왜? 2가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외분비, 소화액을 분비하는 외분비계이면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형의 분비선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신장에 붙어 있는 부신 있어요. 부신은요, 이렇게 겉질이 있고 속질이 있습니다. 겉질을 피질이라고 하고 속질은 수질이라고 해요. 부신은요, 겉질과 속질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신도 부신 피질 호르몬과 부신 수질 호르몬 2가지를 공부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성호르몬인 난소에서 분비하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있었죠. 그리고 남성에서는 고환에서 분비되는 테스토스테론, 앞쪽에 우리 생식기계에서 배웠어요. 호르몬 분비기관이기도 하면서 생식기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친구들도 혼합형 분비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뇌하수체로 다시 돌아가셔서 뇌하수체에서는 어떤 호르몬이 나올까? 뇌하수체 전엽 뿅. 자, 뇌하수체 전엽에서는요, 호르몬이 제일 많이 나와요. 여러 가지 호르몬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 호르몬 됩니다. 자, 말 그대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키를 자라게 하고, 그죠? 그리고 다른 기관이라든지 장기를 성숙되게 성장시키게 도와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뇌가 발달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발달을 도와주는 성장 호르몬이 엄청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요, 다 자극시키는 호르몬이에요. 뇌하수체 전엽은요, 다른 내분비계 기관들을 총괄한다, 그리고 중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성장 호르몬을 제외한 나머지 호르몬들은 다 자극시키는 호르몬이다. 뭐를? 자, 2번째 봅니다. 갑상선 자극 호르몬. 갑상선을 자극한다 라고 하는 것은 갑상선을 자극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되게끔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자, 3번째, 부신 피질도 자극해요. 그럼 부신 피질을 자극하면 어떡하겠어요? 부신 피질 호르몬이 분비가 되겠죠. 자, 4번 난포 자극 호르몬이 있습니다. 난포를 자극해서 성호르몬을 분비하게끔 한다라고 하는 거고, 황체 형성 호르몬, 이 친구는 이름에 자극자가 안 들어갔지만 결론적으로 황체 형성 호르몬이 난소와 고환을 자극해서 프로게스테론과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게끔 자극하는 호르몬이에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고. 자, 마지막으로 젖분비 호르몬도 젖분비를 자극해서 젖분비를 하게 만드는 호르몬이다. 6번의 젖분비 호르몬은요, 프로락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자, 유즙을 분비해서 우리 아가에게 모유를 수유하게끔 만들어주는 호르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은 6가지가 있었고요. 성장 호르몬 빼고는 뭐 다 자극하는 호르몬이다. 이 정도로 개념 잡고 후엽 봅니다. 뿅. 자, 후엽 호르몬은요, 후엽 호르몬은 단 2가지라서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엽 호르몬은 2가지예요. 어떤 게 있냐면 옥항상제님이 후엽에 계시는 겁니다. 옥항상제님이 뇌하수체 후엽에 계세요. 자, 우리가 뇌하수체에 옥항상제님을 만나러 갔어. 옥항상제님이 바로 문 앞에 계시지는 않아요. 우리가 옥항상제님을 찾아서 저기 후엽으로 둘러서 들어가야 돼. 아주 널찍한 잔디밭을 거쳐서 그 저택에, 넓은 저택에 막 잔디밭을 거쳐서 후엽으로 갔더니 옥항상제님이 계셨어요. 자, 옥항상제님은 뇌하수체 후엽에 계시는데 옥은 옥시토신 말합니다. 옥시토신은 자궁의 수축을 유발시켜서 분만을 용이하게 해주는 호르몬이다. 그리고 이번에 항이뇨 호르몬 나옵니다. 항이뇨 호르몬은 ADH라고 불립니다.
항이뇨 호르몬은 말 그대로예요. 이뇨를 반대한다. 이뇨를 시키지 않는 호르몬, 소변이 안 나오게 하는 호르몬이다 라고 하는 거죠. 소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그 수분이 다 어디로 갑니까? 혈액으로 갑니다. 혈액량이 결과적으로 많아져서 혈액량이 많아지면 혈압을 높이는 거죠. 그죠? 항이뇨 호르몬은 혈압이 올라가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 호르몬 보셨고, 갑상샘 왼쪽에 나왔습니다. 갑상선이라고 합니다. 갑상샘, 샘은 한글이고요. 갑상선은 한자죠. 같은 말입니다. 칼시토닌, 티록신 나옵니다. 티. 갑자기 칼 들고 티. 갑자기 칼 들고 티. 조금 무서운 말인데 갑자기 칼 들고 티 해서 칼시토닌과 티록신이 분비됩니다. 칼시토닌은요, 우리가 앞에서 골격계통에서 보셨죠? 골격계통에서 우리 성장을 도와주는 호르몬으로 칼시토닌과 성장 호르몬이 있었어요. 골격계에서 뼈의 성장을 도와주는 요인으로 할 때 칼시토닌과 성장 호르몬, 그리고 뭐 칼슘과 인이나 비타민 D, 그리고 적절한 운동과 식이가 중요하다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시토닌은 뭐냐? 혈중에 있는 칼슘을 가져다가 뼈에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뼈로 가져가는 거죠. 그럼 뼈가 어떻게 돼요?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칼시토닌은 뭐라고요? 뼈에 칼슘을 축적시키는 작용을 한다. 티록신은요, 티록신은 우리 갑상선 호르몬으로 신진대사,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담당하는 호르몬입니다. 자, 부갑상선 호르몬은 갑상선 후면에서 볼 수 있는 점 같은 조직이라고 했어요. 4군데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다행히 부갑상선 호르몬은 하나의 호르몬만 분비를 합니다. 그 이름도 부갑상선 호르몬이다. 부갑상선 호르몬은요, 칼시토닌과 기량작용을 해요. 자, 기량작용이라 하면 반대작용을 한다는 말이었죠. 갑상선에 칼시토닌이 무슨 작용을 했어요? 혈액에 있는 칼슘을 뼈로 가져갔다. 자, 그럼 부갑상선 호르몬은 그것과 반대작용을 하니까 뼈에 있는 칼슘을 어디로? 혈액으로 가져간다. 혈중의 칼슘 농도를 높인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부신 내려옵니다. 신장에 꽃갈콘 모양으로 모자같이 쓰고 있는 부신 있어요. 부신 겉부분을 부신 피질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부신 피질 호르몬은요, 코 안에 알이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코 안에 알이 있어요. 코 안 알 있습니다. 자, 먼저 코르티솔 됩니다. 우리 코르티솔은 우리 염증 반응하고 우리 감염 있을 때 알고 있는 스테로이드, 그게 코르티솔이에요. 코르티솔 호르몬이 부신 피질에서 나오고 혈당을 올리는 작용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안드로겐은요, 우리가 남성 호르몬으로 고환에서 분비되는 테스토스테론을 배웠는데요. 안드로겐도 남성 호르몬입니다. 크게 테스토스테론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진 않지만 남성을 남성답게 만들어주는 남성 호르몬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도스테론. 우리 알도스테론은 예전에 신장 파트, 그 비뇨기계 파트를 배우실 때 라스 기전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신장에서 분비하는 레닌이라는 물질이 결론적으로 혈압을 높이는 기능을 하는데, 그때 부신 피질에 있는 알도스테론 분비를 자극해서 혈압을 높인다라고 했어요. 이 알도스테론은요, 신장에서 나트륨 재흡수를 증가를 시킵니다. 자, 나트륨이 재흡수가 증가가 된다고 하는 거는요, 소변으로 빠져나갈 나트륨을 다시 모세혈관으로 데리고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나트륨만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삼투작용에 의해 가지고 수분도 같이 데리고 들어와요. 결론적으로는 혈액량이 많아지면서 혈압을 올리는 기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부신 피질 호르몬에는 3가지가 있고 코 안 알이 있습니다. 코 안에 알이 있어요. 코르티솔, 안드로겐, 알도스테론입니다. 자, 부신 수질 호르몬 봅니다. 부신 수질은 부신의 안쪽 부분을 말합니다. 요 안쪽 부분. 부신 수질 호르몬은요,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있어요. 우리 노르에피네프린 신경계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교감신경의 신경 말단 부분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장기에 뿌리게 되죠. 자, 그래서 어떤 작용했나요? 교감신경이 그죠? 노르에피네프린을 뿌림으로써 동공이 확장되고 기관지가 확장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심근 수축력이 높아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배웠습니다. 자, 보신 수질에서 나오는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그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췌장입니다. 췌장은 우리 소화기계에서 배웠고, 그죠? 이번엔 내분비계에서 호르몬으로 만났어요. 췌장에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췌장을 이렇게 절반으로, 반으로 이렇게 가로 단면으로 잘랐을 때 우리가 랑게르한스 섬이라는 세포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곳에서 알파 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 베타 세포에서는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인슐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이죠.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면 당뇨병에 걸리는 거예요. 자, 글루카곤은 인슐린과 기량작용을 하죠. 우리 몸의 혈당을 높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선 호르몬이에요. 성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으로 남성에서는 고환이 있고 여성에서는 난소가 있습니다. 남성의 고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 테토테됩니다. 여성의 난소에서는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분비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보셨고요. 세부적으로 책을 통해서 한번 더 보실게요. 자, 127페이지예요. 127페이지 뇌하수체부터 보겠습니다. 뇌하수체는 두개각 내에 시상 하부에 있는 간은 줄기로 연결되어 있다. 시상 하부에 달려 있다고 했어요. 이제 시상 하부는 우리 항상성 조절에 중추가 되는 거고, 시상 하부에서 체온 조절 중추이기도 했다라고 했죠. 거기에 달려 있는 뇌하수체에서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 앞쪽에 있는 4분의 3은 선조직이고 뇌하수체 전엽이라고 하는 거죠. 자, 4분의 3이래요. 둘 다 똑같은 크기가 아니고 전엽이 조금 더 크네요. 전엽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 6개나 됐잖아요. 그죠? 후엽에서는 2개만 분비했고. 자, 뇌하수체 그래서 4분의 1만 차지하는 것은 후엽이다. 선조직이고 신경조직이고 이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 봅니다. 전엽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먼저 성장 호르몬 있었죠? 성장 호르몬은요, 먼저 본업이 뼈의 형성과 성장을 촉진하는 거예요. 본업이에요. 이름이 본업이에요. 성장 호르몬. 그래서 성장시키는 호르몬이죠. 근데 부업으로 뭐예요? 부업으로 혈당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자, 뒤편에서 보실 거지만 혈당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 4가지 정도 나와요. 그 뒤에 가서 모아서 보실게요. 그 중에 성장 호르몬도 성장시키지만 혈당도 증가시킵니다. 자,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됨으로써 성장이 일어나는데 과잉 분비가 되면 어떻겠어요? 우리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성장기 때 과잉 분비가 되면 거인증 생깁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큰다는 거예요. 막 2m 넘게 큽니다. 거인증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인시 과잉 분비가 되면, 성인시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 성장판이 닫힌 후, 그죠? 연골 접합이 일어난 후 과잉 분비가 되면 키는 더 안 커. 그러나 말단 비대증이 일어납니다. 손가락이 길어지고 턱이 길어지고 발이 커지고 그런 말단, 몸의 말단에서 비대증이 일어난다고 해서 말단 비대증이에요. 말단 비대증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성장 호르몬이 부족할 때는 자라지가 않아요. 난쟁이 병에 걸립니다. 난쟁이가 돼요. 자, 주로 성장기에 과잉 분비가 되면 거인증이 오고 성인 시에는 말단 비대증이 온다. 그래서 말단 비대증 요거는 좀 알아놓고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로 갑상선 자극 호르몬 있어요. 뭐 갑상선 호르몬이 티록신의 분비를 촉진하겠죠. 그리고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또 부실 피진 호르몬을 촉진합니다. 난포 자극 호르몬은요. 자, 난포 자극 호르몬은 여성에서 에스트로겐 분비를 촉진해요. 그러니까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 중에서 에스트로겐 분비를 촉진한다.
자, 황체 형성 호르몬 있어요. 황체 형성 호르몬이 얘가 프로게스테론 분비를 촉진하고 또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하는 겁니다. 뭐 굳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어떤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을 분비하고 어떤 호르몬이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하는지 뭐 이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렇게 한번 구분 지어가지고 공부는 해봅니다. 난포 자극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을, 황체 형성 호르몬은 프로게스테론을 분비 촉진합니다. 그리고 프로락틴 저분비 호르몬을 분비를 하죠.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 6가지. 자, 계속해서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 볼게요. 뇌하수체 후엽에는 2가지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2가지는 암기하자라고 하는 거. 어떻게 암기해요? 옥항상제. 옥항상제는 뇌하수체 후엽에 계세요. 자, 먼저 옥시토신.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은 우리가 분만을 할 때 자궁벽을 수축시켜요. 언제까지? 분만이 끝날 때까지. 자, 그리고 분만이 끝나면 수유기가 찾아오죠. 우리 신생아를 낳고 신생아에게 젖을 주기 위해서 젖분비가 이루어지는데 옥시토신도 기능하게 됩니다. 자, 분만 시 자궁벽 수축, 수유기엔 젖분비 하는 거예요. 우리 앞서서 뇌하수체 전엽에 젖분비 자극 호르몬이 있었어요. 프로락틴 있었죠. 우리 옥시토신도 수유기에 젖분비를 도와주는 호르몬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시토신을요, 엄마 호르몬이라고 해요. 엄마 호르몬. 아기를 낳고 그죠, 수유를 하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자, 항이뇨 호르몬 있어요. 항이뇨 호르몬은 ADH이고 소변의 배변을 막는 호르몬 되겠습니다. 항이뇨. 그죠? 자, 소변이 나가는 것을 막기 때문에 소변량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 소변량의 수분이 어디로 가요? 재흡수를 해서 혈액량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혈액량이 많아지니까 혈압이 올라가고요. 결론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 되겠습니다. 자, 항이뇨 호르몬이 저하되면, 분비가 되지 않으면 요봉증이 발생합니다. 자, 항이뇨 호르몬은 소변량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인데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반대로 소변량이 많아지는 요봉증이 유발되는 거예요. 자, 120페이지의 팁 부분에 요붕증에 대해서 나와져 있어요. 요붕증이라고 하는 것은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저하가 되어 가지고 1일 4 내지 6리터에서 심하면 12리터까지 소변을 배설하게 된대요. 수분이 빠져나가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1일 소변량, 정상 소변량이 얼마였어요?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정상이었거든요. 1500cc에서 2000cc까지가 정상인데 4 내지 6리터라고 하는 것은 평소 보는 거에 2배 이상이 많은 건데 심하면 12리터까지 6배까지 소변을 배설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변량이 많아지니까 농축되지 않은 소변이 나와요. 요 비중도 낮아지고 수분 보충이 일어나지 않으면 수분을 많이 아주 그 혈관으로 또는 구강으로 계속 보충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급격한 탈수가 온다. 우리 몸에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 버리니까 아주 위험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갑상선 보겠습니다. 갑상선은 목에서 그죠? 후두 바로 아래에 기관을 싸고 있는 듯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꼭 나비 넥타이 같이 그림에서 보면 나비 넥타이 같이 이렇게 달려있죠. 후두 바로 아래에 좌우에 2옆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팁에 있는 내용인데요. 갑상선 호르몬을 구성하는 무기질은 요오드입니다. 요오드. 요거 3월달에 국가고시에 나왔었습니다. 요오드가 갑상선 호르몬을 구성하고 있는 무기질 되겠습니다. 자, 갑상선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에는 2가지가 있어요. 갑자기 칼 들고 티, 갑칼티 있습니다. 티록신 먼저 보시면 티록신은 세포의 대사율을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자, 이 티록신이 분비가 저하가 되면 티록신이 출생할 때 부족하게 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라고 하죠. 그때 티록신 분비가 저하가 됐는데 출생 시에 부족할 때는 크레틴병이라는 병에 걸리게 되어요. 자, 태어날 때는 모르지만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성장이 지연이 일어나고 두뇌가 발달이 되지 않아서 지능도 저하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뼈가 성장되는 게 지연이 돼가지고 뼈 성장도 느려요. 팔다리가 짧아지고 목도 짧아요. 이제 외형적으로 봤을 때 혀도 아주 두꺼워지고 뭐 그런 것을 크레틴병이라고 해요. 그리고 운동도 잘 못하고 운동 저하가 일어나서 세포의 대사율이 떨어져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외형적으로도 그렇고 그러한 증상이 있는 것을 크레틴병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성인에서 갑상선 분비가 갑상선 기능이 저하돼가지고 티록신 부족이 일어나면 점액 수종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볼 수 있는 증상인데요. 자,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되면 기초 대사율이 떨어지겠죠. 열 생산도 떨어지고 장의 연동 운동도 떨어지고 식욕도 부진하고 그러면서 고지혈증도 생기고 자, 피부와 조직에 점액이 축적이 되면서 부종도 막 일어나는데 그걸 점액 수종이라고 하는 거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점액 수종이라는 증상이 있는데 이제 성인이 부족하게 되면 티록신이 부족하게 되면 점액 수종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갑상선 기능 항진 시 갑상선 기능이 항진이 되면 티록신이 과잉 분비가 됩니다. 그때는 바제도병 또는 그레이브스병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런 그레이브스병에 걸릴 수 있어요. 티록신이 과잉 분비가 됐을 때는 어때요? 우리 증상이 책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축축한 피부, 체중이 감소되고 안구가 돌출되는 것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신진대사가 증가를 하니까 심장이 막 두근두근 빨리 뛰고 심계항진이 느껴집니다. 심계항진이 있고 식욕도 막 왕성해지고 먹는데 신진대사가 기초대사율이 올라가져 있으니까 또 살은 안 쪄요. 눈이 점점 돌출이 되는데 처음에는 눈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서 좋아하다가 이게 뒷부분에 이렇게 무슨 물질들이 쌓여가지고 돌출이 된다고 해요. 나중에는 아주 무섭게 돌출이 돼서 흰자가 다 노출이 될 정도로 돌출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초기 증상으로는 이렇게 막 악수를 나눌 때 손바닥이 축축한 사람들 있죠. 이런 분들은 갑상선 기능 항진을 약간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분비되는 호르몬은 칼시토닌입니다. 티록신 잠깐 정리할게요. 티록신은 세포의 대사율을 조절하는데 출생할 때 부족하면 크레틴병, 그리고 성인이 부족하면 점액수종, 자, 그리고 티록신이 과잉 분비되면 뭐가? 바제도병, 그레이브스병 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제가 정리해 놓은 것만 이렇게 알고 넘어가십니다. 자, 칼시토닌입니다. 칼시토닌은 혈액 내 칼슘과 인의 농도를 조절한다 라고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조절해요? 혈액 내 칼슘과 인의 농도를 어떻게 해요? 줄여줍니다. 낮춰요. 혈중에 있는 칼슘과 인의 농도를 낮춰서 어디로 가져가요? 그 칼슘을 뼈로 가져가는 거예요. 칼시토닌이 뼈로 칼슘을 가져가 버리니까 혈액 내에는 칼슘과 인의 농도가 낮아집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부갑상선 보십니다. 부갑상선은 갑상선의 뒤편에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4개가 있고 그림에서 보시면 갑상선 뒤편에서 봤을 때, 뒷면을 봤을 때 그 4개의 동그란 분비 기관들이 보이죠? 분비선들이 보여요. 이것을 바로 부갑상선이라고 합니다. 부갑상선은요, 부갑상선 호르몬이 한 개 있어요. 한 개. 다행히도 이름이 부갑상선 호르몬이다. 자, 부갑상선 호르몬이 부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또 파라호르몬이라고도 해요.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인데 이걸 줄여가지고 파라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 아마 부갑상선 호르몬이라고 씁니다. 자, 이 부갑상선 호르몬은요, 갑상선 호르몬인 칼시토닌과 기량작용을 한다. 칼시토닌과 반대작용을 합니다. 자, 칼슘과 인이 골 조직으로부터 혈액으로 재흡수되도록 촉진한다. 칼시토닌은 칼슘과 인을 뼈로 가져갔어. 근데 부갑상선 호르몬은 반대로 칼슘과 인을 뼈에서 혈액으로 빼오는 거예요. 그래서 혈중 칼슘과 인의 양을 조절해 준다. 혈중의 칼슘과 인의 양을 높여준다. 올려준다. 혈중 칼슘을 높여주는 호르몬입니다. 자, 부갑상선 호르몬이 결핍이 되면 저칼슘성 테탄이 근육 경련이 발생한다고 해요. 부갑상선 호르몬이 결핍이 되면 혈중에 칼슘의 농도가 떨어지면서
저칼슘 혈증이 오지요. 그때 근육에 경련, 떨림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저칼슘성 테타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부갑상선 호르몬 하는 역할만 생각하면 그죠? 저칼슘성 테타니 하는 것은 알 수 있겠죠? 칼슘은 누가 칼시토닌과 부갑상선이 조절하는데 그 중에 칼슘 혈중의 칼슘을 높여주는 것은 부갑상선이니까 부갑상선 호르몬이니까 부갑상선 호르몬 결핍 시에는 저칼슘성 테타니가 올 수 있고 칼시토닌이 결핍되면 어떡하겠어요? 뼈로 가져가는 칼슘 양이 적어지니까 뼈에 골다공증이 초래될 수 있고 이렇게 뼈에 칼슘이 부족해질 수가 있는 것은 칼시토닌이 저하됐을 때 그리고 혈중의 칼슘이 떨어지는 것은 부갑상선 호르몬이 저하됐을 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옆에 뭐지? 그 음식물 속에 함유되어 있는 칼슘과 인의 흡수는 비타민 D를 필요로 합니다. 그죠? 우리 성장에 필요한 요인으로 비타민 D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게 우리 피부에서 합성과 그 흡수가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도 부갑상선 호르몬이 관여를 한다고 하네요. 자, 이번에는 부신 보겠습니다. 부신. 자, 부신은요, 부신 피질 그리고 부신 수질로 나누어집니다. 부신의 겉질은 부실 피질이라고 했죠. 신장의 상단에 위치한 부신의 겉부분이 부신 피질입니다. 신장에 이렇게 꽃갈콘처럼 모자같이 쓰여져 있어요. 자,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코르티솔, 안드로겐, 알도스테론이라고 코 안에 알이 있다. 코안알 이렇게 세 가지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자, 먼저 코르티솔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코르티솔이에요. 염증과 면역 반응을 감소시킨다라고 했는데 우리 염증 반응에도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하잖아요. 자, 염증 반응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건 알레르기 반응 아니겠어요? 우리가 막 가려움증 있을 때, 그죠? 스테로이드 제제 쓴다고 하잖아요. 연고도 있고, 면역 반응, 알레르기 증상으로 막 가려움증이 있고, 막 기침, 콧물 막 나고 할 때 스테로이드 제제가 효과적이에요. 그때 이 코르티솔 호르몬과 같은 제제다. 이 코르티솔은 염증과 면역 반응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이다. 자, 그리고 이 코르티솔 호르몬이 급성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혈중의 영양분의 농도를 증가시켜요. 혈중의 영양분의 농도 그리고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도록 혈당도 막 올리거든요. 아미노산으로부터 포도당의 합성을 증가. 자, 아미노산이 뭐예요? 단백질 아니겠어요?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해가지고 포도당의 농도를 올립니다. 결론적으로 혈당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몸 전체에 에너지를 전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 있을 때 에너지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 그죠? 몸에 포도당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포도당을 막 만들어내는 거야. 아미노산, 지방, 단백질 여기 이런 데서 막 분해를 해가지고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코르티솔은 정리합니다. 염증과 면역 반응을 감소시키고 혈중의 영양분 농도를 증가시키는데 혈당이 올라가더라. 뭐 이렇게. 자, 두 번째로는 코 안에 알이 있어요. 두 번째 안드로겐입니다. 안드로겐은 남성 호르몬이에요. 우리는 테스토스테론을 알고 있어요. 남성 호르몬으로. 한 가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남성 호르몬도 두 가지가 있네요.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안드로겐 있습니다. 자, 안드로겐이 여성에게 과다 분비가 될 경우에는 남성처럼 막 콧수염도 나고 털도 많아지고 담호증 생기고 그리고 피부도 막 거뭇거뭇해지고 뭐 그런 남성화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로는 알도스테론입니다. 우리 알도스테론은 비뇨기계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라스 기전이라고 해서 RAAS 기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우리 신장에서 분비되는 레닌이 분비됨으로써 안지오텐신 2가 혈압을 올리는 기능을 했었죠. 자, 안지오텐신 2가 부신에 가서 알도스테론 분비를 촉진시킨다고 했어요. 이 알도스테론은 어떤 기능이 있냐? 나트륨과 칼륨 이온의 균형을 조절한다.
자, 나트륨의 제흡수를 촉진시키는 호르몬입니다. 나트륨이 제흡수가 되면 세뇨관으로 나트륨을 가지고 오면서 수분까지 끌어당기게 되면서 혈액량이 증가를 하게 되고, 혈액량이 증가가 되면 결론적으로 혈압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알도스테론은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이야. 어떻게? 나트륨과 칼륨 이온의 균형을 조절한다. 전해질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입니다. 자, 우리 부신피질 기능이 항진이 될 경우에는 쿠싱 증후군이 있어요. 부신피질 기능이 항진이 되면 부신피질 호르몬들이 이렇게 분비가 자극이 돼서 많이 일어나는 거죠. 많이 분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부신피질 호르몬들이 어떤 기능을 했어? 자, 이러한 기능들이 과다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비만증이 오고, 혈압은 막 올라가고, 얼굴에 부종이 생기고, 당뇨병도 생기죠. 혈당이 올라가니까 당뇨병도 생기고, 혈압이 계속 올라가니까 고혈압도 동반되고, 그죠? 그러면서 면역은 떨어지고, 그리고 여성에게는 남성형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서 면역이 떨어지니까 감염병 발생이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쿠싱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부신피질이 기능이 저하가 되면 부신피질 호르몬이 저하가 됩니다. 그걸 에디슨병이라고 해요. 에디슨병. 신장에서 나트륨 재흡수가 장애가 생기겠죠. 알도스테론이 하는 일 아니겠어요? 나트륨 재흡수가 안 되면 어때요? 수분까지 재흡수가 안 되는 거야. 그럼 그 수분이 다 어디로 가겠어?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수분이 손실이 되고 혈장이 감소가 되고 저혈압이 오고, 그리고 어지럽고, 그러면서 쇼크가 올 수 있어요. 쇼크도 올 수 있고 아주 위험한 질환입니다. 그리고 이게 부신피질 기능이 저하되면 우울증도 동반된다고 해요. 생명의 위험이 따르는 신부전에 걸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에는 쿠싱 증후군,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에는 에디슨병 있습니다. 자, 다음은 부신수질이에요. 부신수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부신수질이 부신의 안쪽 부분이었습니다. 그죠? 부신 바깥쪽은 폐질, 부신 안쪽을 수질이라고 하였고, 부신수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있었습니다. 우리 노르에피네프린이 앞에서 신경계 배우실 때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의 신경 말단에서 분비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노르에피네프린이다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감신경이 흥분이 될 때 어떤 증상들이 생겼어요? 우리가 아주 긴장 상태에서 긴급할 때, 귀신을 보고 도망갈 때 생기는 그런 증상들, 그런 작용들이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의 호르몬에 작용되겠어요. 자, 어떤 기능을 할까요? 심장 박동수가 높아지고, 간에서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혈당 농도가 올라갑니다. 심근 수축력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혈압이 높아지고, 기관치가 확장되죠. 우리가 헐떡헐떡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동공도 확장되는 게 있었어요. 자, 소화관의 연동운동, 그리고 소화샘의 분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 막 긴박한 상황에서는 소화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관의 연동운동 저하, 소화샘 분비 저하, 침샘은 바짝바짝 마르고, 땀은 바짝바짝 나고, 땀샘은 반대로 바짝바짝 식은땀이 나고, 피부와 내장혈관은 수축이 되고, 골격근은 이완이 된다고 했어요. 왜? 소변을 참아야 되기 때문에 방광 용적이 넓어져서 방광이 이완된다고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골격근 이완이 나왔네. 골격근이 여기 이완되는 게 약간 특징인데, 에피네프린은 골격근이 이완된다. 노르에피네프린은 골격근이 수축된다. 요것만 다르고 나머지 작용은 같아요. 골격근은 이완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막 도망가야 되니까 골격근에 산소를 공급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막 그 긴박한 상황에서 막 도망가야 돼. 그래서 골격근은 이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 두 개 다 긴급한 상황 시에 일어난다. 부신 수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기도 하다. 우리 교감신경이 작용하는 그런 증상들과 비슷하다라고 하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에피네프린은 골격근을 이완시키고 노르에피네프린은 그 반대작용으로 골격근을 수축시킨다. 요것만 달라요. 요것만.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보고 넘어갑니다.
자, 중요한 췌장이 나왔어요. 췌장 중요하죠. 췌장은 왜 중요해요? 우리 외분비선이면서 내분비선 두 가지 기능을 하는 혼합형의 분비선이라서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췌장은 이자라고도 불려요. 판크레아스라고 하죠. 췌장은 십이지장 만곡부와 비장 사이에 있는 긴 기관입니다. 십이지장 만곡부라고 하는 것은 그림처럼 이렇게 십이지장이 이렇게 굽어 있는 부위를 말하고, 비장 어디에 있어요? 비장은 좌상복부에 있어요. 우상복부에는 간이 있고 좌상복부에는 비장이 있어요. 그리고 췌장이 비장과 십이지장 사이에 있다고 하니까 얘도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겠네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소와 효소와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소와 효소, 외분비선이면서 동시에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선이기도 하다. 그래서 혼합형 분비선이라고 불립니다. 췌장액은 췌장 내의 실질 선조직에서 분비가 돼요. 췌장액, 얘가 바로 외분비선에서 분비되는 소화액 아니겠어요? 자, 무색이고 투명합니다. 이 췌장액이라는 소화액에는 아밀라제, 트립신, 리파아제의 소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아트리 했죠. 이건 계속 반복해도 모자람이 없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소화 효소로 췌장액에서 분비되는 소화 효소는 아밀라제, 트립신, 리파아제가 있어요. 아밀라제는요, 탄수화물을 뭐로?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트립신은요,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한다. 리파아제는 지방을 지글지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분비됨으로 해서 소화 효소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외분비선의 기능이에요. 외분비선의 기능이에요. 자, 그럼 내분비선의 기능으로는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했어요. 내분비선으로는 호르몬 분비 기관이라는 거죠. 자, 췌장의 분비 호르몬에는 글루카곤과 인슐린이 있습니다. 이제 췌장을 우리가 반으로 딱 잘랐을 때 이런 모습, 동그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랑게르한스 섬이라고 해요. 랑게르한스 섬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자, 랑게르한스 섬에 알파 세포와 베타 세포라는 세포가 있어요. 알파 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 그리고 베타 세포에서는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자, 베타 세포는 빨간색으로 써져 있죠.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것은 종종 자주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알파가 뭐예요? 알파 가나다 순서로 했을 때도 알파와 베타 중에 알파가 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 순서대로 했을 때도 기역이 이응보다 앞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 세포에서는 글루카곤, 베타 세포에서는 인슐린, 뭐 이렇게 짝지어도 됩니다. 베타 세포는 인슐린입니다. 글루카곤은 혈당을 높이고 인슐린은 반대로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인슐린이 저하가 되면 당뇨병이 오게 되는 거죠. 당뇨병이 인슐린 저하증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췌장은, 그죠? 췌장이 분비하는 호르몬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있다 하는 거. 자, 우리 혈당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호르몬 4가지가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가 한 번씩 다 봤던 호르몬이에요. 코르티솔 먼저 나왔어요. 자, 사실은 우리가 성장 호르몬을 먼저 봤는데 코르티솔은 어디예요? 코안알 해서 얘는 뭐야? 부신피질 호르몬이었어요. 코르티솔이 혈당을 높이는 작용을 했습니다. 우리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고 해서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호르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에너지원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몸에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혈당을 높인다고 했었어요. 코르티솔 있고, 두 번째로 에피네프린 있었어요. 우리 에피네프린 교감신경 흥분했을 때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간에서 글리코겐을 혈중의 포도당으로 끌어오는 역할을 했다. 그러면서 혈당이 올라가더라. 코에, 그죠? 그 다음에 글루카곤 있었습니다. 글루카곤은 췌장의 대표적인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입니다. 그죠? 인슐린과 기량작용을 하면서 글루카곤 췌장에서 분비했고, 자, 마지막으로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 성장 호르몬 있었어요. 성장 호르몬이 주 기능이 성장을 시키는 거지만 부기능으로는 혈당을 높이는 작용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코의 글성. 자, 코에 글썽글썽 거리는 콧물을 생각하세요. 코에 글썽글썽 거리는 콧물 있습니다. 코에 글썽 해서 혈당을 증가시키는 호르몬 4가지예요.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성선 호르몬이 아니고 마지막이 아니네. 마지막이 아니에요. 성선 호르몬 있습니다. 성선 호르몬, 성호르몬이라고 하죠. 남성의 고환에서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됩니다. 이것은 남성 호르몬이에요. 테토테. 아까 앞전에 우리가 그죠? 부신 피질에서 그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도 남성 호르몬이었어요. 남성의 고환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 대표적인 남성 호르몬인 테토테, 테스토스테론 분비합니다. 자, 남성의 2차 성징을 나타나게 해주고 성적 자극이라든지 남성의 생식기 발육에도 도움을 주는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자, 여성의 난소에서는요, 두 가지 호르몬이 분비가 됐었죠.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다 라고 하는 거. 워낙 유명한 호르몬들이고 모성에서도 다루어지는 호르몬이라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호르몬들이죠.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2차 성징을 발현시키고 에스트로겐이 감소가 되면 골다공증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폐경이 일어나면은 에스트로겐 분비가 저하가 됨으로써 여성이 골다공증 발생이 빈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프로게스테론은요, 임신을 지속시켜주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여성의 호르몬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어디서? 여성의 난소에서 분비가 됩니다. 뿅. 자, 요거 한 가지 짚고 넘어갑니다. 자, 우리 성선 자극 호르몬이라고 해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있었어요. 아까도 한번 짚었었는데 뇌하수체 전엽에서 난포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자극되어서 에스트로겐 분비가 일어나지요. 자, 그리고 뇌하수체 전엽의 황체 형성 호르몬에 의해서는 프로게스테론과 테스토스테론의 분비 자극이 일어납니다. 자, 에스트로겐은 난포 자극 호르몬의 영향을 받고 프로게스테론과 남성의 테스토스테론은 황체 형성 호르몬의 자극을 받습니다. 요건 약간 심화라고 볼 수 있어요. 뿅. 자, 요것도 말했는데 한 번 더 말합니다. 남성 호르몬에는요, 우리는 이때까지 고환에서 분비되는 테스토스테론만 알고 있었는데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안드로겐도 있다라고 하는 거. 물론 그 비중은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지만 남성 호르몬 중에 부신 피질의 안드로겐도 남성 호르몬이다 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 두 가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앞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호르몬이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자, 페이지 131페이지.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입니다. 131페이지. 손과 선이라는 곳이 있어요. 솔방울샘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아까 시상 하부에 여기가 뇌하수체였죠. 뇌하수체 말고 시상에 이렇게 뒤편에 손과 선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손과 선은 솔방울샘이라고도 해요. 샘 분비. 그죠?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에 샘이라고 하는 거고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상의 뒤쪽에 달려있고 솔방울 모양인 것 같기도 하고 원뿔 모양인 것 같기도 해요. 약 8mm 밖에 안 되는데 이런 작은 기관이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어떤 호르몬이 생성이 되냐라고 하는 것은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생성이 되네요. 멜라토닌, 보라색이니까 멜라토닌. 이 멜라토닌은 어떤 기능이 있을까? 자, 이 멜라토닌은 뇌하수체 성선 자극 호르몬 분비를 억제한다. 자, 성선 자극 호르몬 분비를 억제를 한다고 해요. 자, 이 말은 성선 자극 호르몬, 성선 호르몬, 성호르몬 뭐에 있어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그리고 테스토스테론 뭐 이런 호르몬들의 분비를 억제한다는 거야. 과잉 분비되지 않게 조절을 해주는 거. 그걸 말합니다. 자, 멜라토닌이요. 사춘기 동안 성적 성숙을 유도하는 호르몬의 변화를 조절을 하는 기능을 합니다. 멜라토닌이 광선의 시각 자극에 영향을 받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빛이 눈으로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그 분비가 조절이 된다는 말입니다. 생활 주기, 수면 주기를 조절해요. 밤에 특히 광선이 없을 때 멜라토닌은 분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녁 7시경부터 분비가 시작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막 10시쯤 되면 우리 햇볕이 해가 지고 나서잖아요. 그럼 분비가 막 증가되기 시작해서 새벽 3시쯤에는 최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수면 주기를 조절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졸리움이 올 수 있고 멜라토닌이 분비되면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수면 장애 있으신 분들이 수면제로 멜라토닌을 처방을 받아가지고 수면제로 복용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약물이라서, 호르몬 제제라서 이게 과다하게 복용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셔야 돼요. 이게 멜라토닌이 오히려 과다가 되면 약간 우울증 같이 그런 것도, 우울증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다 분비는 조심해야 돼요. 자, 이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성 호르몬이 분비가 막 과잉 분비가 일어나겠죠. 멜라토닌이 성선 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한다고 했는데, 멜라토닌 분비가 저하가 되면은 막 유방암이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이런 질환이 올 수가 있어요. 성호르몬 분비가 과다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 내분비 기계, 호르몬과 호르몬 분비 기관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남은 것은 피부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감각기계 남았어요. 감각기관. 자, 요 두 파트 남겨두고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